안녕하십니까, 사주상담가 이규호입니다. 오늘은 전공 심화과정 기초 제12-2강으로 비겁일지와 궁합에 대한 강의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궁합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일간 궁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오늘부터는 일지와 관련된 궁합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일지라는 것은 십성을 기준으로 해갖고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겁일지를 갖고 있을 경우 그 사람의 궁합의 특성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내용은 비겁을 일지로 깔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궁합의 특징을 갖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궁합을 본다고 할 때에는요, 흔히 남녀 간의 궁합을 많이 생각을 하는데, 그 사람하고 잘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것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 자체로 궁합이 좋은 사람이 있고 나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궁합이라는 것은요, 나하고 상대방하고 상대적으로만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 사람 자체적으로 잘 맞는 궁합이 있고 안 맞는 궁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녀 간의 관계를 생각을 할 때 어떤 사람의 사주는 그 사람 자체적으로 여자와 잘 맞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의 사주는 그 사람 자체적으로 여성과 잘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나름대로 그 사람 자체적으로 장단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궁합을 맞춰본다고 할 때 상대적인 개념으로만 나하고 저 사람하고 잘 맞느냐 안 맞느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선 첫 번째로 저 사람이 갖고 있는 사주가 다른 사람들과의 궁합에 있어서 장점을 갖고 있는 사주냐, 그러니까 다른 여성들, 남자 입장에서 봤을 때 다른 여성들과 잘 맞는 사주냐, 궁합이 좋은 사주냐, 이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부터 살펴본 다음에 그 다음에 나하고 잘 맞는지 안 맞는지 맞춰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궁합이라는 것도 잘 맞느냐 안 맞느냐, 두 사람이 잘 맞느냐 안 맞느냐 이 문제를 논하기 전에 일단 자체적인 그 사람의 사주가 우수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사람의 사주가 궁합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과의 궁합에 있어서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이것을 알아보는데요. 일단은 일지를 중심으로 봤을 때에는 십성을 기준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십성이라는 게 이제 비거분이 있고 식신상관운이 있고 정대편제, 정관편관, 정인편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일지에 비겁을 깔고 있는 사람들은 어떠냐, 그리고 식신상관운을 깔고 있는 사람은 궁합에 있어서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이런 식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으로 일지가 비겁인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일지가 비겁이라는 것은 간여지동을 말합니다. 위아래로 똑같은 오행을 갖고 있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갑인일주, 을묘일주, 무진일주, 무술일주, 기미일주, 기축일주, 경신일주, 신유일주, 병호일주, 정사일주, 임자일주, 계해일주를 말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 위아래가 다 똑같잖아요. 똑같은 오행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을 간여지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주가 간여지동일 경우에 이 사람은 궁합에 있어서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이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일단은 제가 이전 강의에서 비경겁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 비경겁제에 대한 내용을 한번 다시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일주가 이렇게 간여지동으로 되어 있는 분들, 일지가 비경겁제로 깔려 있는 분들은 배타성이 강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고집이 셉니다. 자기 고집이 세고 배타성이 강해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요, 밖에서는 사람이 좋아요. 인자하고. 밖에서는 좋은데 가정에서는 독선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도 있죠. 이제 부부가 있는데
밖에서는 사이가 되게 좋아 보여요. 사람들 앞에서. 그런데 가정에 돌아가면 서로 싸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지가 비겁인 사람들을 보면은요, 대체적으로 이 사람들과 나의 궁합을 한번 맞춰본다고 할 때, 그 일지를 비겁으로 깔고 있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안 좋습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궁합이 안 좋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성을 이제 구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결혼할 사람을 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상대방이 일주가 간여지동이다. 일지가 비겁을 깔고 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그 배우자로서 안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꼭 이거 하나만으로 볼 수는 없죠. 물론 그 사람의 사주를 더 살펴봐야 되는데, 이렇게 간요지동이면서 다른 뭐 배우자운이 깨진다든가 이런 식으로 배우자운이 안 좋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배우자로는 거절하는 게 좋아요. 이혼을 하든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는 적중률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지가 비겁이다. 이런 사람들은 그 궁합을 맞출 때에는 대체적으로 일단은 좀 마이너스 점수를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일지가 비겁인 사람들은요, 그 간요지동은 고집이 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자존심을 내세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부간의 해로가 곤란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궁합이라 그러면 흔히 남녀간의 궁합을 우선 말하는데, 이 남녀간의 궁합을 보는 이유가 이 두 사람이 잘 살겠느냐, 행복하게 잘 살겠느냐, 그래서 이혼하지 않고 끝까지 가겠느냐, 이런 것 때문에 궁합을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부부간의 해로가 곤란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사람들은 좀 꺼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간여지동인 사람들은요, 또 노총각이나 노처녀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막 40이 넘어서까지 결혼을 안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자기 고집이 세다는 거예요. 세상에 자기 짝은 다 있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40이 될 때까지, 50이 될 때까지 결혼을 안 했다는 것은 그 융통성이 좀 떨어진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상대를 만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 사람 자체가 너무 자기 고집만 내세운다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상대방이 보기에 저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 그 결혼을 안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지가 비겁인 사람들이 이제 노처녀 노총각이 많은 이유는 배타성이 강하다고 봐야 됩니다. 배타성이. 그래서 같이 짝을 맞추기가 어렵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주 분석을 보면서 하실 때 노처녀 노총각인 분들 보면은 비경업제가 막 3개, 4개 막 이렇게 된 사람들, 특히 일지를 그 비경업제로 깔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일지가 이제 비겁인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 특징이 자기 고집이 세고 배타성도 강하고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남자의 경우에 일지를 비겁으로 깔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여자를 원하겠어요? 좀 수더분한, 자기를 잘 따라주는 수더분한 여성을 원하겠죠. 왜냐하면 남자 입장에서도 고집이 강한데 여자도 고집이 강하면 같이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남자 입장에서는 자기 말을 잘 믿고 따라주는 여성, 그리고 차분하고 경제관념이 확실한 여성을 선호합니다. 경제관념이 확실하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요, 이렇게 일지가 비겁인 사람들은 비겁이 강하다는 얘기잖아요. 비겁이라는 것은 재성운을 극하기 때문에 비겁이 강한 사람들은 재성운이 약해요. 경제관념이 약합니다. 그러니까 여성은 경제관념이 확실한 여성을 선호하죠. 그리고 여성 입장에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자신을 무시하지 않고, 왜냐하면 내 고집이 강한데 상대방이 내 말을 들어주지 않고 무시한다. 그러면 그 남자하고는
같이 살기가 어려운 거죠. 그리고 포용력, 이해심 많은 남성을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잘 받아주는 사람, 이런 사람을 당연히 선호한다고 봐야죠. 그래서 일지가 비겁인 사람들은 일단은 궁합의 특징을 봤을 때에는 그 불리한 사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일지가 비겁인 이 간요지동인 사람들의 사주를 하나씩 풀어보면서 이 사람들이 궁합에 있어서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10명의 예를 들 텐데요. 이 10명의 사람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우선 이분은 현재 60세인 여성이에요. 60대 여성입니다. 이분이 을미년 기축월 기축일 계유시 이렇게 태어났는데 일주가 기축일주입니다. 그러니까 위아래가 다 그 토기운으로만 된 간여지동이고 일지가 비겁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이분이 일지가 비겁으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 일단은 그 궁합, 남자와의 궁합에 있어서는 불리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주라는 것은요 모든 걸 다 보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일지가 비겁인 사람들의 특징이니까, 제목이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사주를 일단은 막상 해석을 할 때에는요 전체적으로 다 보시고 나서 종합적으로 결론을 내리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일단 일지가 비겁이죠. 그러면서도 비경겁제가 또 아주 강해요. 거기에다가 일주와 월주가 똑같은 기둥입니다. 그러면서 이쪽이 충미충으로 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좋다고 봐야죠. 그런데 이분이 지금 어떤 상태냐면 30대에는 위암에 걸렸어요. 지금 토기운이라는 것이 5개나 됩니다. 이 토기운이 사람의 오장육부에서 소화기관인 위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40대에 이혼을 당했습니다. 이혼을 당했다는 것은 상대방과의 궁합이 안 맞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지를 비겁으로 깔고 있고, 그리고 비견이 너무 강한 상태에서 그 토기운과 관련된 위에 암이 걸렸고, 그리고 궁합이 맞지 않으니까 이혼을 당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에게서 봤을 때에도 일단은 그 위아래로 똑같은 이런 간여지동의 경우에는 궁합이 안 맞는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김인년이니까 지금 40대가 아니라 30대입니다. 30대인데 이분이 10년 전에, 그러니까 20대 후반이죠. 이때 아이를 지웠다고 합니다. 부인과의 관계에서 애가 생겼는데 아이를 지웠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 40이 다 돼가는데 애가 안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애가 안 생길 경우에는요 일단 부인의 사주도 봐야죠. 그런데 이분의 사주를 보면 이분이 이제 간여지동이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그 재성운이 많으니까, 남자가 재성운이 많다는 것은 한 여자에 만족하기 어렵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도 이혼을 하든지 아니면 바람을 피든지 자기 부인만 바라보고 살기에는 쉽지 않은 사주라고 봐야 되는데요. 여기에 중요한 건 뭐냐면 금기운이 없습니다. 관성운에 해당하는 금기운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 금기운이라는 것은 남자 사주에 있어서는 자식을 나타내거든요. 가족과의 관계에서는. 그런데 자식을 나타내는 관이 없단 말이에요. 물론 여기 지장간에 보면 신금이 2개 있습니다만은 이 신금은 을신충으로 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에게는 경금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지장간에 만약에 경금이 있다면 모르겠는데 사주 원국엔 하나도 없고 지장간에 신금만 있는 것은 이분이 관성운이 대단히 약하다고 봐야죠. 그런데 22세에서부터, 그런데 그 20대 후반에 이제 다른 사람들처럼 그 아이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금기운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지운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이분이 큰 실수를 하신 거죠. 이분 사주 자체가 간성운이 약해서
20대 후반에 애가 생겼을 때는 감사하게 그 아이를 키울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때 애를 지운 겁니다. 그리고서 지금 기민년이니까 나이가 이제 내일 모레면 40이잖아요. 그런데 이때까지 애가 생기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궁합의 특성을 봤을 때에는요, 이분이 간여지동이잖아요. 그런데 이 궁합이라는 게 남자 입장에서 여자와 그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아이가 잘 생기고 안 생기고 이런 전반적인 문제까지도 다 궁합 안에 포함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일단은 사주 자체가 관이 없어요. 그래서 자식운이 약한 상태에서 그 간여지동이 되니까 지금 애가 생기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도 이 좋은 궁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2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같은 경우는 여성인데요. 이분이 경신일주거든요. 그러면 경신일주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경신일주는요, 목기운이 들어오면 무조건 차버려요. 그러니까 경신일주라는 그 기둥 자체의 특성이, 경신일주 입장에서는 목기운이 재성운이잖아요. 그러면 이 재성운이라는 게 남자한테는 돈과 여자를 나타내고 여자한테는 돈을 나타내거든요. 그런데 목기운이 들어오면 갑경충, 인신충, 묘신원진살, 을경합금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들어오는 걸 다 차버립니다.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인성운도 2개나 있고 비경겁제가 3개나 되니까 지금 이 금기운은 기신운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을목이 들어왔을 때도 을경합금이 되니까 기신인 금기운을 생성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을목이 들어올 때도 안 좋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갑목이 들어오면 갑경충으로 쳐버리고, 임목이 들어오면 인신충으로 쳐버리고, 묘목이 들어오면 묘신 원진살이 형성이 되고, 그러니까 경신이라는 그 일주 자체는 특히 다른 건 몰라도 재물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대단히 불리한 사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신일주 자체가 사람이 좀 강하다고 봐야 되고요, 고집도 세다고 봐야죠. 그런데 이분이 그 경인년이라는 것은 이 경신일주에서 이 신금이 배우자궁에 해당이 되잖아요. 이때 인신충이 될 때 남편과 사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일지가 비겁을 깔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궁합이 안 맞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경우에는요, 지금 무술일주예요. 그러니까 위아래로 토기운으로 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분을 보면 그 무술일주에서 술토가 배우자궁에 해당이 되는데 이것이 진술충으로 깨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배우자와의 관계가 어떠냐면 남편과의 관계가 무덤덤하고요. 남편이 부인에게 아예 관심이 없다고 합니다. 아예 관심이 없대요. 그러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이혼을 하든 말든 뭐 이혼을 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냥 같은 집에서 살 뿐이지 남편과 부인 간에, 부부 간의 애정이 전혀 없는 관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자분이 너무 외롭고 답답해서 지금 일이라도 한번 해볼까, 무슨 자영업이라도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도 일주 자체가 간여지동인데다가 또 다른 특징들이 강하잖아요. 배우자궁이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사주를 이렇게 볼 때에는 이 사람이 좋은 궁합이냐 아니냐 이걸 볼 때에는 일주가 간여지동이라는 거, 이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특징이 같이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지금 비경겁제도 3개로 비교적 강하면서 배우자궁이 이렇게 깨지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그 좋은 궁합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요, 아직 미혼이에요. 나이가 50인데 아직 미혼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도 궁합이 아주 안 좋다고 봐야죠. 나이가 50이면은 이제 결혼정년기는 완전히 지나간 거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했으면 아이들이 이제 대학교 다닐 텐데 그 아직까지 미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분의 사주를 보면은요, 간여지동이죠. 간여지동이면서 비경겁제가 5개나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비경겁제가 너무 많을 때, 그리고 당연히 간여지동이고 그 밖에 이제
비견이 또 이렇게 많을 때, 이럴 경우에 노총각이나 노처녀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궁합이 안 좋다고 보셔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궁합을 딱 볼 때요, 여자분의 입장에서 저 남자랑 나랑 잘 맞을까 안 맞을까, 이건 두 번째예요. 궁합을 딱 볼 때 두 사람이 잘 맞느냐 안 맞느냐, 그건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그 사람 자체의 사주가 어떠냐, 이걸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간여지동이면서 또 물론 다른 특징이 있겠죠. 뭐 비경겁제가 매우 강하다든가, 배우자궁이 깨진다든가, 아니면 무간사주라든가 무제사주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다른 특징도 같이 들어있을 때, 이럴 경우에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피하는 게 좋다고 봐야죠. 그래, 이분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요, 이분은 기미일주예요. 그런데 이 기미일주에서 이분도 이 미토가 앉아있는 자리가 배우자궁이잖아요. 이것이 충미충으로 깨지고 있습니다. 지금 대우는 34살에서 43살 사이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이가 아직 44살이 안 된 분이잖아요. 그런데 남편하고 떨어져 살고 아예 연락이 두절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지금 뭐 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도 부인한테 아예 관심이 없는 거죠. 연락도 안 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분의 사주를 봤을 때 이렇게 배우자궁도 깨지고 비경겁제는 강하고 간여지동이고 이런 특징을 갖고 있으니까 이런 분들은 여자로서 안 좋은 궁합이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남자 입장에서 만약에 이분은 이런 사주를 젊었을 때 이제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여자 사주가 이렇다, 그러면 피하셔야 됩니다. 궁합이 안 맞는 사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요, 정사일주예요. 정사일주가 정사일주가 이제 밑에 사화를 보면 사화가 지장간이 전부 양으로만 되어 있잖아요. 이 천간은 음인데 밑에는 다 양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장간이 전부 겁재로 되어 있죠. 그리고 이분의 특징은 뭐냐면 일주하고 연주하고 이렇게 정사 이렇게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피하는 게 좋아요. 궁합이 아주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남자분 같은 경우에 이 궁합을 맞춘다 그랬을 때 저 여자분이 막 얼굴도 예쁘고 괜찮단 말이에요. 그런데 외모만 보고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궁합을 딱 봤는데 궁합이 이렇게 나왔다, 그럼 피하셔야 됩니다. 이분은 갓난아기 때, 이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는데 갓난아기 때 남편이 심장마비로 사망했습니다. 그러면 남편이 죽은 거야, 그 남자의 사주를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지 모르지만 일단 여자분의 사주도 상당히 안 좋다는 거죠. 지금 이분 보시면 일단은 정사일주가 그 밑에 비겁을 깔고 있고 정사라는 기둥이 똑같이 있어요. 제가 기둥이 똑같이 있으면 일부 종사하기 어렵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 정사일주에서 사화가 배우자궁에 해당이 되죠. 이게 사술 원진살입니다. 그리고 옆에 신금이 있잖아요. 이건 사신형살로 봐야 돼요. 이것을 무슨 사신합수 이렇게 이렇게 분석하시면 안 되고, 인신사 삼형살에서 인목만 빠져있는 사신형살로 보셔야 됩니다. 사주가 안 좋죠. 그래서 아이가 이제 어렸을 때 남편이 갑자기 죽었다, 심장마비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남편의 이제 그 심장마비로 사망한 것에 직접적인 연관이 없잖아요. 뭐 여자가 죽인 것도 아니고 남편이 그냥 죽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러면 이 여자가 만약에 그 남편이 이 여자랑 결혼을 안 하고 사주가 좋은 여자, 그러니까 일부 종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주를 갖고 있는 여자와 결혼했을 때 살았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살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이 여자분은 지금 사주대로 된 거예요. 사주대로. 일부 종사가 어려운데 남편이 이렇게 죽은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사주가 아주 좋은 여자랑 딱 만났다,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었다, 그럼 사주가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주학적으로 봤을 때에는 관련이 있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런 사주는 피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궁합이 안 좋은 그런 사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여자분은 어떤 분이냐면은요, 지금 40대인데 30대 초반부터, 그러니까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부터 애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애인도 한 10년 이상 이렇게 꾸준히 사귀고, 그리고 한 명이 아니래요. 여러 명을 사귄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분을 봤을 때 계해일주죠? 계해일주니까 이제 위아래로 이제 똑같은 오행이고, 밑에가 이제 겁재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인간무가 전부 양으로만 되어 있잖아요. 이 지장간이. 그러니까 이 지장간이 전부 비견이 아니라 겁재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겁재라는 것은 비견보다 더 안 좋다고 봐야 돼요. 그런 상태에서 남자를 나타내는 관이 1개, 2개, 3개, 4개나 됩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인 관사론잡 사주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서 고집은 세요. 그런데 남편은 모른다고 합니다. 남편은 모르는데 결혼을 해서 남편도 바람을 핀다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복으로 또 사귄다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일단은 여자 자체적으로 이런 끼가 많은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분을 이제 아시는 분이. 그러니까 이분은 봤을 때에는 관이 4개나 되고, 그러니까 한 남자의 만족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결혼을 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부터 계속 딴 남자를 사귀면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도 이 여자분을 신랑감으로 맞아야 되는 남자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좋은 사주가 아니라 피해야 되는 사주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물론 이분이 관사론잡이라는 뚜렷한 특징을 갖고 있지만, 일주도 간요지동으로 일지에 비겁을 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궁합이 안 맞는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분하고 잘 맞는 궁합을 갖고 있는 천간지지가 다 합의되고 그런 분들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일단 사주 자체가 이렇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웬만한 남자들하고는 웬만한 남자랑 만났을 때 조신하게 한 남자만 바라보면서 바람피지 않고 이렇게 사는 것이 쉽지 않은 사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예제 5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이혼남이에요. 이혼을 했고 전처와 아이를 4명이나 낳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 무책임하죠. 1명도 아니고 4명이나 낳았으면은 그래도 키워야 되는데 이혼을 하셨습니다. 이분이 을묘일주고요. 그리고 아이가 4명이나 된다, 이렇게 아이를 많이 낳고 이런 것은 여자의 사주를 봐야 돼요. 아이의 수가 몇 명이나 되느냐, 아이를 많이 낳느냐, 그 기준은 여자를 봐야 됩니다. 여자를. 그런데 이 남자분의 경우에는 을묘일주예요. 그리고 여자를 나타내는 재성운이 1개, 2개, 3개, 월지 포함해서 3개나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분도 한 여자에 만족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궁합이 잘 안 맞는, 여자와에 있어서 궁합이 안 좋은 사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자와는 아이를 4명이나 낳는데 이혼을 하고 이제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47살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4명이나 됐으면 그래도 밑에 애들은 좀 어릴 것 같은데, 한 20대에 결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20대에 결혼을 했으면 그래도 애들이 많이 컸겠네요. 애들이 많이 컸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사주를 봤을 때에는 이렇게 토기운이, 재성운이 강하면서 비겁을 일지에 깔고 있기 때문에 좋은 궁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40대 남성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신유일주고, 신유일주에서 이 유금이 묘유충으로 깨지고 있습니다. 배우자궁이 깨지고 있어요. 그리고 비견이 상당히 강합니다. 1개, 2개, 3개, 4개나 되죠. 사주팔자 8글자 중에 4개가 비견겁제로 되어 있고 일지가 묘유충으로 깨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요, 지금 나이가 47이잖아요. 그런데 결혼해서 계속 주말부부로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좀 이상하죠. 왜냐하면
사람이 이제 결혼해가지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1, 2년도 아니고 10년 이상을 계속 주말부부로 살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자신의 의지 문제라고 봐야죠. 만약에 부인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고 그러면은 내가 직장이 이렇더라도 뭐 부인 보고 직장을 그만두라고 하든지 뭐 아니 옮기라고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해갖고 그 정상적인 가정을 만들려고 노력을 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주말부부로만 계속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에 지금 간여지동이고 배우자 궁이 또 깨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만 보더라도 궁합이 안 맞는다고 봐야죠. 주말부부라는 게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딱 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평일날은 계속 떨어져 산다는 건데 그게 정상적인 가정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하든지 개선하려고 해야 되고 그건 자기 의지의 문제라고 보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하루 이틀도 아니고 결혼해갖고 지금까지 계속 주말부부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는 알지 못해도 배우자와의 관계도 안 좋다고 봐야죠. 그렇게 본다면. 그러니까 지금 배우자 궁하고도 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인하고 같이 산다고 하더라도요. 지금 배우자 궁이 깨지고 있기 때문에 좋은 관계를 유지할지도 미지수예요. 그래서 이런 분 같은 경우는 좋은 궁합이 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일지가 비겁을 깔고 있는 사람들의 궁합의 특징을 살펴봤습니다. 결론은 안 좋다는 거죠. 결론은 안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합을 볼 때에는 나하고 저 사람하고 잘 맞느냐 안 맞느냐 이걸 따져보기 전에 일단 그 사람 자체의 그 사주의 특징을 보고 이 사람이 궁합이 잘 맞는 사람이냐 아니냐 이것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이제 식신상관운을 일지로 깔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떤 특징인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강의로 여러분들을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